사람은 살다 보면 평생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은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혹시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 뻥이에요, 뻥. 자, 보세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성공을 이끌 수 있는 3번 중에 1번이라는 기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꼭 그게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기회란 기회는 다 잡으세요. 그래야 그 중에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도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단순히 손해평가사 자격 따는 거 아니요,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이 공부를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이 업종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격을 따봐야지 하신 분들 연령대가 보면 한 50대, 60대, 이때가 제일 많아요. 실질적으로 응시 인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합격 인원도요,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60대, 그리고 이제 40대, 30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서 30대, 40대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후 대책으로 정년 이런 거 없이 내가 체력적으로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종. 그리고 또 뭐 1년 내내 이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70일에서 한 100일 정도? 그 정도만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이 그러면 3천 정도는 나온다. 자, 1년에 뭐 많이 일을 하지 않고 한 100일 정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365일에서 남은 기간은 뭐 하냐? 다른 거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년을 앞둔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연금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일거리로 다른 거 뭔가 하면서 이 업종을 같이 하면 어떠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업종이.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것만 할래 하면은 이건 조금 생계를 꾸려 나가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 아무래도 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른 뭔가를 하면서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랄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보장에 대해서 탄다면 여행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손주들 용돈 우리가 주는데 망설이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뭔가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손해평가사라잖아요. 손해평가사. 그럼 손해평가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손해를 평가하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자. 우리 사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주로 어떤 손해를 평가하느냐? 농작물에 대한 손해를 평가해요. 그럼 우리 농작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자연재해라는 것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서 뭔가 좀 잘못됐을 때는요,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냐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IMF 때 막 은행이 부도나고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막 메꿔주고, 만약 삼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삼성이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가가 아마 자금을 지원해서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릴걸요. 그러면 그런 업종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가 정식적으로 지원해서 살려야 돼. 그래야 우리 거기 다닌 사람들, 그 사람이 보장이 되잖아, 생계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데,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다 감당하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동안 어땠어요? 농사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알아서 다 감당을 해왔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자연재해가 어때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진 않죠. 폭염으로 많이 힘드셨죠. 또 폭우로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폭염 아니면 폭우 그러는데 이제 내년이면 더해요. 내후년이면 더하고 이제. 그러니까 좋은 시즌을 간 거. 자, 그러다 보면 자, 이런 기상이변이 이제 이변이란 말을 안 쓴대요, 이제. 왜냐면 이게 일상화가 되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어때요? 농작물도 그럼 거기에 적응을 해서 폭염 속에도 잘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될까요?
어렵죠. 자, 오늘 오는데 엄청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도 그래서 비가 좀 소강 상태일 때 와야지 해가지고 좀 쏟아질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소강될 때 얼른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비를 좀 덜 맞았는데, 이제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 농작물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농작물이 받게 되는 이런 피해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제 좀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당신네들이 다 감당하시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전하게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경영을 어떤 안정적으로 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자연재해 그대로 맞닥뜨려서 도저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큰일 나잖아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을 어때요? 이걸 좀 안정적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농촌 인구가 거의 고령화되고 이제 일할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섬 출신인데 거기 가면요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요. 진짜 어린애들 없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꽤 많았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애들 교육시킨다고 다 이제 도시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령화돼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가끔 명절 때 시골 가잖아요. 논이나 밭, 농사를 안 지어서 황폐화되는, 점점 다 잡초가 무성해지는 그런 논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농가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도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이것을 좀 살려보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런 자연재해랄지 또는 조수해랄지 또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면 그런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때그때마다 세금으로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로 도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농업재해보험이라고. 그럼 이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그런 농가 가입자들 대상으로 자연재해랄지 이런 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그 피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조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얼마 지불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한번 피해 조사하러 현장에 갈 때 수당으로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30에서 50만 원. 하루 일당. 그럼 이제 1년에 한 100일 정도 한다 그러면 대충 감이 나오죠. 적어도 꾸준히 일만 할 수만 있다면 한 3, 4천 원 이제 보장했으면 되죠. 100일 정도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갖고 이러면, 그리고 연금도 탄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건강에도 좋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평가로 다니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그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로망이잖아요. 시골 한적한곳에 가서 농막이라도 짓고 우리가 노후를 보내자, 이런 거 굉장히 로망인데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서 딱 눌러서 앉아 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어떤 거. 자,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자, 그럼 손해평가사 어떤 사람이냐? 자,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이에요. 농업재해보험. 여기에 대한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손해평가사, 이 시험 제도가 농업재해보험법 여기 있어요. 이 법에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다? 국가 자격입니다. 이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전문 자격. 근데 국가가 인정해주는 전문 자격인데 참 매년 해마다 문제 오류가 많고 참 이상한 시험이기도 해요. 이런 건 빨리 좀 정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은 피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이제 보험 가액이란 말은 자, 소 한 마리가 폐사했어요. 그럼 소 한 마리가 폐사했을 때 값이 어느 정도 나가겠는가? 그게 이제 보험 가액. 그러면 이제
그 한 500만 원짜리 소가 폐사했어요. 그럼 그 500만 원짜리 소가 폐사했으니까 평가를 해봐야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이제 이거 500만 원짜리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액을 평가하죠. 이제 이때 손해액은 실제로 이제 보험가액, 그러니까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손해액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그 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행정적인 업무라는 거 있잖아요. 평가하면 이제 장부도 써야 되고, 뭐 서류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소위 잡무라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건데, 실은 이것만 보시면 돼. 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액을 우리가 평가하고, 손해액을 평가하고. 이거. 1차에서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다음 이제 손해평가사 업무가 아닌 거. 1번, 2번, 3번. 나머지 답. 그게 답이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진로. 아까 있죠. 손해사정법인에 회사원으로 취직이 돼요. 젊은 사람들 여기 많이 취직합니다. 20대, 30대들은. 대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요, 수입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소일거리로 천천히 뭐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보장이 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예, 법인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여기에 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여기 가입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순번대로 할당을 해주면 우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 전망.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합격하면, 일단 협회나 이런 데 가입해서 거기서 순번대로 할당받아서 일을 하는데, 거의 우리가 일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자, 씨를 뿌립니다. 자, 파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 채 1년이 안 되죠. 한 5, 6개월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태풍이랄지 우박이랄지 냉해 피해 이런 거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만큼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시기가 언제예요? 정해져 있어요. 겨울철에는 일을 있어요, 없어요? 겨울철은 없어요, 일이. 거의 농사 안 짓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우리 일이 없고요.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싹이 자라서 이제 피해가 있을 만한 시점 있잖아요. 그때부터 수확기까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그 남은 기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1년에 많은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한 연봉이 평균 한 3천 정도 받으면 우리가 한 70대, 80대 정년 없이 계속해서 건강하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죠. 그러면 이제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할만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봉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100일가량 일하고 한 3천, 이제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해요. 또 평가 또 아주 잘한 사람들은요, 또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일을 잘한 사람. 그래서 전망이 괜찮긴 해요. 또 아주 평가도 잘하고요. 또 이게 있어요. NH 손보에서요. 구역장이라고 그 지역의 총괄 담당하는 평가사, 좀 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 명 세워요. 근데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그거 되잖아요. 연봉이 한 6, 7천 보장된다네. 네. 저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일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제 막 합격한 손해평가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요령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하겠다고 지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시 자격인데요. 1차는 학력, 성별, 연령, 국적 제한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누구나 본다 이거예요. 1차 시험. 그리고 이제 2차는요. 1차 합격자와 1차 시험 면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면제자가 누구냐?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들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마 여러분 1차 과목에서 제2과목인 농업재해보험법령 있죠? 거기에서 다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 자, 우리 1차 과목 3개 있는 거 아시죠? 자, 1과목이 상법 보험편이고요. 2과목이 농업지회 보험 법령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는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또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3과목이 지혜비학, 원예 장모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목이나 2과목은 법령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거의 고득점 나오고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이제 농학개론이라고 이제 농대, 농업대 이렇게 다니신 분, 맨 처음에 배운 농학개론 책 있다면 두꺼워요. 거기서 추려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실은 하려면 한도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꽈락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요령이 있어요.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요. 문제 풀라고 해도 한 30점은 나올걸요? 이거 대충 상식으로 이거 답인 것 같아. 그럼 맞아요. 그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만 조금만 암기하면 말하자면 꽈락만 넘길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를 보태서 우리가 평균 60 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지선다가. 그리고 이제 과목별 25문제인데 시간은 90분. 그러니까 5분씩 더 줘요. 5분씩. 그러니까 30분, 30분, 30분 그래서. 거의 그 풀면요. 시간 남아요. 한 2, 30분 남아요.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서 답안지 내고 나오고 그래요. 좀 빨리 끝났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차는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실은 2차가 중요하니까. 그럼 2차는요, 2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1과목을 담당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는데 제가 깜빡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걸 담당하고 이제 이영진 교수가 2과목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그냥 농작물 가축재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과목은요.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가요. 손해평가란 말이 들어가.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과목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조사하는 게 다 2과목. 그리고 보험금 산출하는 게 2과목. 그럼 우리 1과목은 뭐냐? 1과목은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이거.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로 가입할 거냐? 그 다음에 그 가입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료가 얼마 내야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고 이런 걸 다루는 게 우리 1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과목은요. 조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위주.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다루는 거고 2과목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2과목이 조금 부담이 느껴질 수 있어요. 계산 문제니까. 근데 이것도 계산은 그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머리가 어때요? 보고 아마 돌아서서 집에 가면 입이 깨끗이 지워져 있죠. 그러잖아요. 거의 뭐 우리 요즘 치매 증상 있어요 없어요? 치매기 느껴지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저도 진짜 휴대폰 어디에 뒀는지 찾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전화번호 외우고 이런 것은 아예 이제 지금 뭐 딴 세상 얘기고 이제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 과목이 조금 비중 있게 여러분 공부를 미리 열심히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단답형 5문항이 나오고요 서술형이 5문항이에요 단답형은 5점짜리예요 5점짜리라 5, 25점 서술형이 15점 한 문제당 15점 그래서 5문제 그러니까 75점 25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하면 되느냐 서술형 3문제 서술형 3문제 건지고 단답형 한 3문제 건지면 돼요 어때? 그 정도 하겠네? 왜 안 돼요? 합격 점수 나오는데 참고로 벌써부터 이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혹시 남들 전화할 때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필요해. 뭔가 이거 필요해서 빌리고 싶어. 그럼 거기 전화되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그거 없지 이래요. 내가 그걸 필요해서 빌리는데 야, 너 그거 없지 이런다니까.
있냐고 물어봐야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물어봐요. 다 부정적인 마인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기록이 안 깨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시크릿, 그 빨간 표지인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만 알고 있는 그 부자 비결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역대 지금까지 그 기록이 안 깨져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왜 인기 있나 한번 그거 궁금해서 저도 한번 사서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바로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것은 책꽂이에 꽂아놓을 가치도 없다 생각해서 버렸어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긍정적 마인드.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최순실이가 이거 비슷한 말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책 보고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만지면 지니가 나와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온 우주가 도와서 예 주인님 안 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 버리고 긍정적. 그 정도 맞추면 돼. 그러니까 똑같아. 1과목도 그러고 2과목도 그러고 서술형 3문제. 그러니까 3문제는 확실히 맞출 수 있게끔 공부하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맞춰야죠. 이거 할 거면. 그런데 3문제 건질 정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단답형은 몇 개? 여기도 한 3개. 그러면 우리 60 넘잖아요. 그런 전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거, 손도 못 대기 어렵다? 그런 건 버려도 된다니까요. 그거 푸느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 나오면 좋아요. 왜? 그 풀 시간 전략하니까. 버릴 거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럼 그런 건 버리고 나머지를 계산해서 푸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머지 그럼 4문제는 어땠냐?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고. 공식만 대입하면 다 답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인데 2차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가 올해처럼 6월 둘째 주인데 보통 이제 6월 첫째 주, 둘째 주 볼 거예요. 그러면 1차는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이렇게 끝냈어요. 예습 복습할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끝내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한 5월 정도에 가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암기할 거 숫자랄지 법조문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럼 1차는 거의 다 깨게. 어떤 사람은 나 일주일 공부해서 나 89점, 90점 맞았다 이런 말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믿죠.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정도만 해도요, 1차는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2차에 좀 치중해서요, 같이 끝내면 돼. 같이. 그래서 2차 공부를 또 중점 해두세요. 과연 누가 합격할까? 자, 보세요. 50대가 가장 많아요. 50대가 응시 연령이 가장 많아요. 많으니까 합격 많이 했어. 그리고 60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60대. 그럼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에 걸려있죠. 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그리고 뭐 여기보다 더 젊으신 분도 보이는데, 자, 남들도 다 이때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 걸리니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대, 30대에서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성별. 여성분들도 꽤 높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녀 차별 없습니다. 회사나 직장 다니면 남녀 임금 차별 세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똑같은 수준. 그리고 영업도 필요 없어요. 똑같이 기회가 균등하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성분들도 괜찮은 직종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자, 행운은 준비와 기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 뭐요? 행운 얻고 싶잖아요. 다 대부분 물론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사람은 살다 보면 평생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은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혹시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봐봐요.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믿어요? 자, 보세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성공을 이끌 수 있는 3번 중에 한 번이라는 기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게 성공했을 때 기회라는 걸 하는데, 만약 그 기회를 붙잡았다고 해서 그럼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세요. 그때 잡았으면 내가 집을 샀으면 막 집값이 2배, 3배로 뛰니까 부자 됐겠죠? 근데 왜 못 잡았을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가 아니야.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샀죠. 아니, 그렇게 3배, 4배 뛰는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샀어야죠.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얘기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 그럼 말 그대로 그런 집값을 뛰는 것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약금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잖아요. 그 마련해야 되잖아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으려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꼭 그게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란 기회는 다 잡으세요. 그래야 그 중에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찾아온다.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냥 기회란 기회는 다 잡으세요. 그 기회를 잡다 보니까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저 로또 복권 당첨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인간으로 변신해서 쫓아와가지고 그놈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복권을 사라 그랬잖아요. 당첨되고 싶으면 사야 되잖아요.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준비하는데 이 공부도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단순히 손해평가사 자격 따는 거 아니요,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이 공부를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생에 좀 좋은 결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나이에 뭔가 배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회예요. 자, 지금 채 1년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1년이죠. 그럼 우리 이 1년이 그냥 1년인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40대, 50대 1년하고 10대, 20대 1년하고 같아요? 다르죠. 40대, 5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수천만 원이에요. 그 수천만 원을 여러분은 기회비용으로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기회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 공부하는 것도 기회고 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통해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네.